안녕하세요. 제과 윤지입니다. 오늘은 물놀이 안전교육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아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쪽 내용은 좀 넘어가도록 하고, 우선 물놀이를 아마 많이 갈 것 같은데 지금 지금 이거 녹화하는 시기는 현재 장마 7월 말 기말 시험 달에 녹화를 하고 있어서 장마지만 이제 이거 끝나면 아마 여름쯤 휴가를 어떻게든 코로나 상황이더라도 아마 가시는 가족들이 꽤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전교육을 좀 실시를 알고 가시면 조금이라도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 우선 필요 없고 물에 갔을 때 혹시라도 가족이나 친구, 지인이 물에 빠졌다면, 지금 여기 익수자라고 하는데, 여기 빠진 사람이 익수자. 본인이 직접 뛰어들어가서 구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뉴스에도 가끔씩 나오는데, 아이를 구하려다가, 아빠가 같이 들어가서 같이 죽었다, 이런 이유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라이프가드라고 수영, 구조, 인명구조 요원을 뽑는 그 자격증을, 라이프가드를, 교육을 저도 물론 받았고, 선생님, 체육과 선생님들 다 받으셨고, 현재 우리나라에는 많지 않지만, 20, 30% 정도 받고 있는데, 거기서 항상 얘기하는 말이, 최후의 방법으로 아무것도 정말 모든 상황이 여건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본인이 들어가더라도 본인의 안전을 최대한 강구하고 들어가서 사람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본인이 들어가서 사람을 구하려고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 자신의 안전을 확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우선 그 물에 빠진 사람이 잡아서 물에 뜰 수 있는 것들,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부력, 이런 것들이, 이런 게 아니라도 PT병 여러 개를 테이프로 붙이든지, 그물망에 싸든지, 비닐 봉지에 집어넣어서 묶든지 해서, PT병 세네 개, 두세 개 정도는 나오지 않습니까? 급해 어디 가면 빈 피트병 그런 것들 물에 잘 뜹니다. 그런 것들을 던져줘서 잡게 해주면 한두 개 그냥 던져주면 한 양쪽에 이렇게 겨드랑이에 끼더라도 물에 뜹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을 구하고 그 다음에 줄 같은 거 나무 짝대기 이런 것들 통해서 잡아서 바깥에서 익수자를 물 바깥으로 꺼낼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물론 당연히 그 상황에서 최대한 빨리 주변 사람한테 도움을 청해서 119를 불러달라든지 아니면 장비를 가져다 달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놀이 당연히 안전수칙을 지켜야 되고 물놀이 할 부모님하고 어디에서 뭘 하는지 알려야 됩니다. 꼭. 왜냐면 본인이 계곡 같은 곳에는 울퉁불퉁하고 바위들도 많고 해서 넘어져서 모서리나 돌이나 나뭇가지에 머리를 다쳐서 기절하거나 아니면 익수하거나 여러 가지 돌발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간다, 어디에 있다라는 걸 주변 사람한테 알려야 혹시라도 계속 시간이 지나도 본인이 안 온다고 판단이 되면 지인이 찾아 나설 수 있도록 꼭 어디에 있다는 걸 꼭 알려야 합니다. 이런 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영복, 수경이 있으면 좋고, 그 다음에 실내에서는 수영 모자를 꼭 착용하시고, 그 다음에 선크림, 자외선 차단제는 물에 좋지 않지만 본인한테 차단이 된다니까 개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긴팔 셔츠, 모자 이런 것들 꼭 착용해 주시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옷이 아니라 물에 잘 뜨게 몸에 타이트하게 달라붙는 셔츠가 있습니다. 그런 류를 입으셔야
수영하거나 뭐 이렇게 팔 동작을 할 때, 물 안에서 팔 동작을 할 때 힘들지 않습니다. 이런 건 넘어가고, 안전수칙이라고 하면 아까 말한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혼자 수영하지 않고, 아까 얘기한 거와 더불어서, 예, 혼자 하다가 무슨 일이 발생하면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인하고 꼭 되도록이면 2명 이상 붙어서 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자마자 바로 수영을 하게 되면 이제 역류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1시간 정도 수영을 한 다음에 또 10분 정도 물 바깥에서 몸의 온도를 높여주는 그런 것들도 해야 됩니다. 태양광선을 오래 쬐면 저도 화상을 입은 적이 있는데 어깨 쪽에 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아까 말한 그 티를 입거나 아니면 선크림을 바르던가 너무 오래 있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운동 당연히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 가깝게 물에 들어가지 말고 물을 깊이가 확인이 안 되는 특히 계곡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뛰어 들어가서 뭐 바위 부닥치거나 뭐 이런 돌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서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튜브 있으면 좋고요. 그렇죠? 너무 차가운 물에서 오래 있다간 저체온증으로 갑자기 기절하거나 의식을 잃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오염된 물 당연히 몸에 안 좋겠죠? 그 다음에 이때 워터파크 가가지고 구명조끼 입으라 하는 곳에는 꼭 입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물살이 있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돌발 상황이 생길 여력이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명조끼는 꼭 착용하시고 수영을 잘하고 못하건 간에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새 또 나오는 게 구명조끼가 그 물에 무조건 뛰어서 사람의 그 생명을 유지하게끔 하는 구명조끼가 당연히 그런 걸 입어야 되는데 그냥 잠깐 동안만 뛰고 이게 천천히 물에 잠겨버리는 그런 구명조끼가 있습니다. 그 뉴스에 아마 나왔을 겁니다. 꼭 거기에 생명 유지가 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구명조끼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체력과 능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영을 배운 사람들도 이 라이프가드 있는 사람들도 바다에서는 수영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파도가 치고 파도가 좀만 세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수영을 뭐 아무리 잘하는 사람들도 몇 시간 동안 못합니다. 금방 체력이 빠지기 때문에 자기 능력을 너무 믿고 특히 바닷가나 아니면 계곡 같은 곳에서 깊은 계곡 같은 곳에 무리하게 수영을 하다가 체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뭐 파도에 휩쓸려서 먼 바다로 나가게 되면 순간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안전한 곳에서 수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런 내용들은 다 했던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도움을 요청할 때 팁은 혹시 호각 같은 거 요새 그런 것들 손가락에 끼는 호각, 팔찌에 돼 있는 호각,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혹시 있다면 갖고 있다가 위험한 상황 말이 안 나올 경우는 호각을 이렇게 팔찌에 있는 호각을 불면 손가락에 껴 있는 호각을 불면 사람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입술이 파랗다는 것은 저체온증의 시작입니다. 몸이 떨고 물살이 세지거나 다리 쥐나면 당연히 힘을 빼야 되고 다리를 편하게 들어오려고 팔로만 의지해서 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험하고 이런 것들 다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다
그다음에 미끄럽지 않도록 수영장에서 바닥이 목욕탕도 마찬가지고 수영장도 마찬가지고 바닥이 물기가 있기 때문에 뛰다가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들이 있으니까 바닷가에서는 그 모래사장에 이물질이 많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되겠고 물살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처럼 비가 많이 온 왔을 때는 계곡 같은 곳에서는 물이 갑자기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 것들 유념해서 비가 오거나 비가 온 바로 뒤에는 계곡 같은 곳에서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아까 말했는데 이렇게 뻗어눕기, 던져주기, 인간사슬, 보트구멍, 수영구조 이렇게 말하죠. 내가 물 바깥에서 손을 뻗거나 아니면 장대나 줄 같은 것을 익수자에게 던져서 구조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물에 뜰 수 있는 것들, 페트병, 테니스공, 운동화, 이런 거, 물에 뜰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하나는 좀 약할지라도 그런 게 여러 개가 되면 부력이 커지기 때문에 묶어서 던져주면 더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걸 잡고 뜰 수 있도록 해주고 안 되면 여러 사람이 손과 손을 잡아 손과 손을 꼭 잡을 때 이렇게 잡으면 절대 안 빠집니다. 절대 안 빠집니다. 기절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잡아서 인간 사슬을 해서 쭉 펼쳐주면 됩니다. 깍지를 끼면 깍지가 빠집니다. 깍지가 아니라 이렇게 거리처럼 해서 서로 걸어줘야지 빠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배나 물에 뜰 수 있는 보트 있으면 그걸 타고 가면 되고 수영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위험하지만 최후의 방법은 수영 구조를 할 수밖에 없으면 이렇게 아까 말한 것들이 뭘 던져주는 거 튜브 같은 거 있으면 좋고 줄 페트병 이렇게 해서 던져주는 게 좋긴 합니다. 보트가 있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계곡이나 이렇게 냇가 이런 데서는 지탱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습니다. 지탱할 수 있는 거. 물살 있으면 아무리 얕은 물이라도 물살에 있는 계곡 같은 경우는 넘어지거나 미끄러지거나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탱을 해서 가야 합니다. 혹시라도 옆에 있는 친구가 물에 빠져서 물을 먹고 순간 기절을 했다. 내가 바로 옆에 있어서 손을 뻗으면 갈 것 같다. 근데 깊은 곳이다. 손을 만약에 뻗거나 할 경우 본인이 익수자라고 생각하시면 만약에 뭔가가 손에 잡혔다.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난 당장 죽을 것 같고 그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온 힘을 다해서 거기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수영을 잘하더라도 다가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달려들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러면 같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빠져서 그래서 죽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본인이 익수자에게 몸을 붙잡혔다 싶을 때는 우선 빠져나와야 됩니다. 저희가 이 익수자 구조할 때 어떻게 교육을 받냐면은 기절할 때까지 냅두고 구조하라고 그럽니다. 기절할 때까지. 그래야 물은 좀 먹더라도 물을 먹고 기절했더라도 의식이 어쩔 수 없이 구조를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안전하게 안정을 시킨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만약에 자기가 익수자에게 몸을 붙잡혀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 아래로 최대한 빨리 내려가야 됩니다. 물 아래로 내려가려고. 왜냐하면 익수자는 무섭기 때문에 죽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꽉 잡고 물에 뜨려고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잡고 있는 사람이나 물체가 밑으로 내려간다고 생각이 들면 그걸 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놓게 되니까 본인이 빨리 발버둥을 치던 손으로 물을 위로 올리던 해서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스스로 손을 풀고 위로 올라가려고 호흡적 되겠죠. 그러고 나서 옆으로 빠져나와서 호흡을 안정을 찾고 익수자를 안정을 시키든지 아니면 들어 누우라고 뒤로 들어 누우라고 그런 상태에서 가서 당겨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어렵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 이제 물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허우적대면 점점 뒤로 갑니다. 왜냐면 물을 앞으로 밀기 때문에 뒤로 가면 점점 본인이 가고 싶은 곳을 쳐다보고 있겠죠? 그러면 더 멀리 가기 때문에 뭐 냇가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바닷가 더 멀리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허우적대지 말고 자 엎드려 있는 상황인 경우에는 물 들어갔다가 팔을 밑으로 누르면서 고개를 들어서 숨을 쉬고 다시 내려오고 숨을 쉬고 다시 내려오고 숨을 쉬고 내려오고 이 상황으로 버티고 있으면서 주변에 소리를 지를 수 있으며 빨리 구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조금 수영을 할 줄 안다. 이게 이제 수영을 못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엎드렸기. 그러면 들어 누워서 최대한 빨리 몸을 들어 누운 상태에서 손을 밑으로 이렇게 옆으로 해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서 몸이 뜰 수 있도록 그다음에 물장구를 살짝 치면서 발바닥으로 그러면서 머리를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끔 해놓으면 보지 못하더라도 그쪽 방향으로 조금씩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라이프가드에는 생존 수영이라고 해가지고 자, 뭐 이런 것도 다 연수를 하긴 하는데 아까 엎드려 있는 자세에서 예, 숨 내쉴 때는 손 앞으로 뻗으라고 그랬죠. 그럼 저절로 상체가 쓰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가 되고 예, 숨을 쉰 다음에 다시 내려올 때 엉덩이를 들어 올려서 등을 뜨게끔 해준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힘이 이 자세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쉽진 않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물에 빠졌을 때 옷을 입고 있으면 청바지 특히 이런 것들은 물이 닿으면 뻣뻣해집니다. 그러면 발로 이렇게 물장구를 쳐야 되는데 허벅지가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빡빡해집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하체, 바지를 벗고 옷을 입고 있다면 그 다음에 이렇게 끝에를 묶은 다음에 요 허리 부분을 물 바닥으로 내리치면 이렇게 빠르게 내려오면 그 안에 공기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빵빵해진 상태에서 물에 닿으면 그 다음에 공기가 차단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거를 밑에를 묶어서 이렇게 손을 잡는다든지 해서 딱 들고 있으면 조금 부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모양으로 생기기 때문에 조금 버틸 수 있습니다. 상의도 최대한 빨리 벗어주면 좋겠지만 하체가 좀 더 중요합니다. 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범위 아까 지인이 근거리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건 다 했던 내용이고 그렇죠? 이런 것들 뭐 이런 걸 활용한 돗자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막 감으면 안에 부력이 생기기 때문에 공기가 들어가 있어서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됩니다. 비닐봉지를 이렇게 여기 묶어주는 경우도 좋을 것 같고요. 백팩, 요 가방 안에 페트병 같은 걸 넣어놓으면 물에 잘 뜹니다. 당연히 아이스박스 뚜껑 닫아놓으면 물에 잘 뜨겠죠? 신발을 줄에 묶어서 던져주는 법, 슬리퍼 같은 경우. 그런 방법이 인간 자세는 이렇게 한다는 거. 심폐소생술은
좀 이따 이 링크로 링크 요 뒷부분에 심폐소생술에서 같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꼭 보시고 중요한 건 현재 심장 누르기 30분 합니다. 근데 인공호흡 이외는 안 합니다. 현재 바뀌었던 내용은 인공호흡 2번 하는 순간 어쨌거나 그 몇 초간에 심장 누르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정해진 답은 없는데 현재 연구 통계적으로 차라리 전문가가 아니면 인공호흡은 생략하고 심장 누르기만 계속 하더라도 심장 박동이 돌아오는 경우가 더 많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인공호흡을 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마우스 침이 이물질이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현재는 심장 누르기만 하시면 됩니다. 1분에 100회 정도 한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됩니다. 좀 더 동영상으로 이건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뒤이어서 심폐소생술 동영상을 꼭 보시고 이거를 뉴스에도 나왔는데 본인이 잘 모르더라도 요령만 대충 알고 있더라도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